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작년부터인가요? 그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작년 2025년 작년부터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타 시도 택시들을 신고하는 내용들인데요. 어느 지역이나 타 시도 택시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내 지역, 서울이가 됐든 인천이 됐든 부산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타 시도 택시들은 타 지역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언젠가부터요, 김포에 갔다, 타지 택시들이요, 김포에 가면은 갔다가 와서는 가태료를 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김포시청에서 포상금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 포상금을 노리고 타지 택시들을 신고하는 그러한 김포 택시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고하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그냥 신고하는 겁니다. 그냥 김포에 손님을 내려주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오는 택시일 수도 있고요. 손님 내려주고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진 찍어서 신고부터 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경기 김포에서 잇따르는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감내 불법 영업행위 신고에 김포행 운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포시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노린 일부 김포 택시 기사들이 다른 지역 택시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신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서울택시입니다. 서울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 인근 저희 고양시도 타겟이 되었죠. 저 또한 김포에 갔다가 몇 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와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을 딱 보고 바로 차를 빼고 고양시로 그냥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한 두세 번 정도 겪다 보니까 손님을 내려주고 그냥 와야 되는 13일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따르면 김포시에 접수된 서울택시 사업구역의 영업 관련 신고는 2024년 572건, 일반 299건, 개인 273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42건, 일반 541건, 개인 6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택시가 등록된 사업구역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영업할 경우 각 지자체는 가징금 부과부터 면허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조합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중 대부분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정차나 화장실 이용 등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장시간 대기했다가 승객을 태우고 가는 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타시도 택시가 보이면 일단 사진 찍어서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기사들은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소명을 위해 법인 사무실을 찾거나 지자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을 중단해야 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서울 강서구 택시기사인 최모 씨는 집이 김포라 빈차를 켜놓고 동네를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네 차례나 신고당했다며 대부분 소명에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못해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법인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회사로 오죠. 일단 김포시청에 접수가 되면 김포시청에서 각 지자체 시청 택시과에다가 또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바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회사에다가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보내죠. 연락을 받으면 일단 회사로 가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 왜 김포에 가서 사진을 찍혔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객을 태우고 왔다면은 미터기가 남아있죠. 웹미터기에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걸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태료를 부과되는 거죠. 물론 5분 이상 대기 안 하고 바로 돌아오는 길에 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길손님을 태워서 돌아온 경우라면 제외가 되지만 좀 5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콜을 받았거나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소명 자료를 쓰죠. 그렇지만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또 소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자체 택시과와 좀 긴밀한 관계입니다. 친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 택시 회사에서 웬만하면 좀 막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다르죠. 개인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꼬박 가서 최소한 2시 시청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를 그냥 하루 꼬박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귀찮은 작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나는 정말 배가 아파서 근처 상가에다가 차를 대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신고를 당했어. 그럼 그걸 소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터기
이제 시청에서 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갖고 소명대로 다 이거 쓰고, 나이나 이렇게 해갖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바로 나는 내 지역으로 복귀를 했다. 이런 소명 자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귀찮은 일이죠. 김포 운행할 때마다 신고가 접수되니까 기사들 사이에서는 김포를 가지 말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 택시기사도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김포에서만 신고가 접수된다며 신고 때문에 영업을 못하니 아예 김포를 가지 말자고 말할 정도로 기사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몇만 원 벌자고 김포에 갔다가 운이 좋아서 또 기록콜 받고 왔다 칩시다. 그래도 몇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신고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가태료,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손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야, 그냥 김포 안 가. 하지만 너희들 김포 택시들 오기만 해봐. 니들 우리 지역에 왔다 가면은 난 니들 무조건 너희들 두고 봐. 이게 완전히 지역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지난 1월 김포시의 포상금 산양식의 악의적인 신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김포시행 운행 자제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상생하는 교통문화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는 조합에서 이제 나선 겁니다. 당신들 이거 어떻게 좀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조합에서 공문을 보내서 김포 가지 말아라 라는 이런 공문을 띄우겠다.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든지 좀 변경해 봐라.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김포시는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김포시는 신고 포상제는 상습적 은폐된 불법 행위를 시민의 참여로 적발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전제로 경미한 사항까지 반복된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포상금 지급 대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정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다며 신고를 많이 하는 분께 직접 연락해 경미한 사항에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포시의 이 포상금 제도는요, 1년에 1인당 딱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한도 100만원. 그러니까는 10번 신고한 접수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A라는 차량에 A시에 그 차량을 신고를 했을 때 그 차량이 처벌을 받으면 이제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2명이서 김포에 있는 2명이 가장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이는 차마다 다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벌써 100만 원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벌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최고 한도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4월 달입니다. 벌써 100만 원 한도를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받을 포상금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내 다른 동료의 이름으로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사진을 찍어 놓고 다른 동료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야, 너랑 나랑 몇 대 몇으로 나눠갖자. 이렇게 되고,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 이런 시에서 포상금을 주는 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 자체 내에서 조합원들의 어떠한 수익을 좀 보호하고자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예전에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이 조합원들에 한해서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요.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넘었나? 하여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기사는 해당이 안 됐고요. 법인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고 또 개인택시에게 그것을 주고 몇 대 몇으로 나눠갖고,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근데 좀 더 악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앞에 서울택시가 있다, 고양택시가 있다, 어디 택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는 걸 모자라서 거짓으로 또 콜을 부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다. 그러면 이제 앞에 서울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근처 어디에서 서울 가는 콜을 부른 겁니다. 서울택시만 체크하면은 내 앞에 있는 택시가 받겠죠. 그러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콜 취소. 당신 차 빼! 이러면 싸움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를 빼게 만드는 거죠. 뻥콜로. 아주 이런 악질적인, 정말로 같은 택시기사끼리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렇게 지금 서로가 힘든 세상에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대놓고 장사하고 얄미로운 그러한 타시도 택시들을 좀 쫓아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이지만
뭐 어디 뭐 짱박혀 숨어 있다거나 뭐 그런 택시들까지 찾아내서 사진 찍고 신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도 좀 늦었고, 오늘도 야간 운행을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도 사실 김포 가기 무섭습니다. 많은 몇몇 안 되는 그러한 몰상식한 그런 기사들 때문에 그 많은 김포 택시 사장님, 기사님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